노동신문은 재래식 언론일까요? 푸세식 언론일까요? 예? 그런 9999 100년 된 언론 뭐 해봐요 우리가 50년 된 노동신문은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차단을 하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봐가지고 차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풀어라 이러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 맞지 않는 주장인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리고 노동신문은 신문이 아니에요. 그건 당 기관제예요. 노동당 기관제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뭐 저널리즘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돈으로 스마트폰을 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국민이 그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볼 수 있고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오늘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통일 외교 관련해서는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보다 통일부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이 상당히 다시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요새 많던 차에 뭐 그쪽 소위 자주파 그리고 옛 통일부 계열 인사들은 나와서 그런 거 없다라고 뭐 애써 강변했지만 뭐 이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 건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소위 자주파 그리고 그 통일부 쪽의 주장에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위성락 실장 이제 곧 잘릴 거라는 얘기 들리던데요? 만약에 위성락 실장 그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만약에 자르는 상황까지 가면 급격하게 이 균형이 그쪽으로 자주파 쪽으로 기울 텐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임기 초반에 안보 쪽에 대한 이 보수층의 우려를 촉발시킬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 미국 가가지고 이번 주에 미국 가가지고 그 한미 통상 교섭 이거 추가적으로 협상한다면서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그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뉴스트라 다무스 뉴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갤럽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당신은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는데 55%가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설문에서는 소위 진보, 저희가 볼 때 좌파 이쪽에 선을 들어주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철옹성 같은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좀 말씀이 많은데요. 죄송해요. 국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거 몇 개도 하셔도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걱정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재래식 언론들이나 또는 이제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적대적 세력, 반대 세력의 국민들 또는 정치인들을 한 번이라도 걱정해 주신 적이 있느냐. 북한 걱정이 한 반에 반만 하셔도 훨씬 여야 관계가 잘 풀리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을 다 이렇게 무슨 걱정을 하고 사는지 걱정해 주고 계시느냐 묻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도 지금 1,500 지금 턱걸이 거의 하기 직전입니다. 1,500. 1,500 넘어 직전이고요. 코스피도 뭐 4,000원 그냥 3,9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 경제, 부동산 전부 다 이게 서민들의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떨어지는 민생의 어떤 이제 괴로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비전 이런 제시보다는 계속 업무 보고 가서 뭘 얘기하고 있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망신주기, 조롱하기 이거에만 집중하면서 뉴스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만 올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방선거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좀 국민들이 좀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0개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 북한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침범을 계속 당한 거는 일방적으로 계속 당한 건 우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석관에도 보면 계속 당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천안함. 그리고 천안함 그랬고 연평도도 그랬고 뭐 최근에 오늘 문화일보 일면에 상당히 좀 놀라운 충격적인 기사가 일면 톱이었어요. 좌측에.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을 했다. 이거 지금 나오죠.
MDL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를 매설했다. 네. 저게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게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물론 북한과 남한의 그 GPS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걸 착각해서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자꾸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 때문에 긴장의 상황이 생길 뻔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 지뢰까지 매설했다는 거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경고 사격까지도 갔던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다.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을 대통령은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는 올해 들어와서 지난 3월 이후에 총 16차례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13건은 특히 그중 13건이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10월, 11월 최근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집중됐다. 그러면 지난 정부 때가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긴장 상황이 생긴 것 아니야? 그러면 이걸 지난 정부 탓이라고 완전히 돌리기에는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뭔가 긴장 상황이 있거나 뭔가 풀어야 될 매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난 정부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야. 북한은 무서워하고 있어.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저희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해결을 안 하고 지금 뭐 북한을 우리가 뭐 침공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안 용사들이나 이 연평 해전 용사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일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10월에서 11월에 13건이 집중됐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그 MDL을 넘어오는 그 사례가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경주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뭐 시진핑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인터넷 다 되니까 거기서 이제 보고 관심 갖고 뭐 간첩을 보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상황이라도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지 이런 국가적 행사가 있고 대통령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 다 알 텐데 당연히 알죠. 노동신문에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도 이렇게 했다? 아유 그거는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탈북하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탈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거쳐서 들어선다 많은데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건너선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노크 기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을 또 막기 위해서 좀 추가로 지뢰를 매설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해서 이제 한 거지 우리가 북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가정해가지고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다.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기엔 나가다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이었죠. 지난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다만 종북몰이가 걱정돼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북몰이만 아니면 난 사과하고 싶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오늘 그 한 신문 사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지난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이런 무수한 도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북한이 제 기억에 사과한 거는 그때 있었어요? 아니 뭡니까 도끼.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만행 사건. 그때는 정말 미군 장교가 두 명인가가 아주 그냥 너무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북한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 항공모함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뜨거워갖고 북한에서 좀 유감 내지는 사과에 실패했지 그 정도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숱한 사건에서 사과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정권은 짜증날지 몰라도 인터넷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잘못 알고 계시지만 인터넷 안 되는데 인터넷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세상의 정보를 모르는 북한 주민한테 그나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작은 정보의 숨구멍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신다 그러면 너무 불균형, 너무 이 균형추가 기울어진 사고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